T로보틱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T로보틱스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관심이 좀 뜨거운 종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최근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제2의 반도체 사업으로 지칭한 게 뭐냐면 로봇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2 반도체 사업이 전기차였다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제2의 반도체 사업은 로봇이다 라고 하면서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좀 추세가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T로보티스가 앞으로 어떠한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 저점에서 39,500원까지 올라온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주면은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추세선을 긋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바닥 부분인 가격이 사실 7,095원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7,095원, 6,630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왔죠? 7배까지는 아니고 66에 36하고 6배 하고도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떨어졌죠? 여기 이 가격이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왜냐면 이 떨어졌을 때 가격이 얼마나 빠졌는지도 상당히 중요해요. 39,000원에서 16,000원이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23,000원 정도 제하고 하락했으니까 낙폭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러면 고점 대비 거의 지금 상황이면은 한 50에서 60% 정도 빠진 거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평선을 완전히 이탈했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왔어요? 시가로 내려왔죠. 자, 보세요. 시가로 내려왔죠. 여기가 시시죠. 여기가 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고 다시 시가로 내려왔죠. 자, 시가로 내려오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기술적 분석이 맞냐 틀리냐 라고 할 때 기술적 분석은 하나도 안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게 안 맞나요? 정확하죠? 아시겠어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단순히 차트 그림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수급이 있고요. 개인들의 그리고 기관의 외인의 투자 심리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100%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차트 분석이라는 이 분야가 진작에 없어졌겠죠. 네. 그리고 실제 월가에서도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만 매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 고효율의 펀드 매니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찰리민거 서적을 보면은 그분 때에 같이 근무하던 분이 이게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이 투자 대회에서 수익률 랭커 찍으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뭘 많이 하냐? 기술적 분석을 해서 많이 들어가요. 재료하고. 그래서 이것도 100% 무시할 수 있는 섹터는 아니다. 차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할 때 많이 하면 도움이 돼요. 단지 왜 틀리냐? 잘 모르니까 그래요. 자, 레이서하고 일반 운전자하고 운전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레이서가 이기겠죠. 이 주식시장에서는 이 레이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력. 드라이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뭐 이제 주포라고도 부르는데 걔네하고 일반 개미하고 누가 더 이 차트 움직임을 잘하겠어요? 당연히 얘네들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내가 매수와 매도를 정확한 포인트에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최근 이렇게 올라왔다가 주가가 눌렀나요? 라고 하면은, 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여기까지는 역배열이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역배열이었어요. 그리고 정배열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정배열로 들어가는 초입구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한 100번 얘기했는데 차익 실현이 무조건 나온다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이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한번 차트로 볼 수 있겠죠. 자,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이렇게 올라갔죠. 정배열 들어갔죠. 역배열에서 여기가 역배열이고 여기 정배열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옆으로 갈지자 횡보 나온다고 그랬죠. 보이시나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다음에 다시 한번 샷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영상 시청하신 이후에 왜 T-로보틱스가 그래도 다른 로봇 관련주들보다도 메리트가 있는지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눌러주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로또 당첨이 내일 또 되실 수 있도록 기도를 2배로 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내일 로또 당첨 가는 겁니다. 구독자님들, 저는 예전에 주식을 처음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기관이나 외인에 비해서는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모를 때가 가장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전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전 매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에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직접 매수와 매도 알림을 문자로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지지 라인에서는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반대로 추세가 올라가서 이렇게 저항을 맞는 자리, 여기에서는 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 신호가 나오면은 매수합니다라고 신호를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이 녹색 선이 지지선인데 여기에서는 다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 매수 매도 정보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자, 여기 차트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되는 지역이 바닥이라고 확인을 하고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이처럼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 신호로 확인하고 매도 신호 문자를 제가 매매할 때 같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줄여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실수를 줄여보기 위해서 일부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감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이격도라든지 그 다음에 괴리율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확인하면서 보조지표를 활용하면서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정확한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잠시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준비했고요. 제가 채널을 옮기면서 지금 과거의 데이터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 리딩 끝날 때쯤 건설주의 현대건설을 강추하셔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대건설 사두라서 사둔 거 100% 돼서 어찌하나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신호를 드린 가격대가 3만 원이었습니다. 3만 원이었는데 지금 주가 한번 흐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추천한 시점이 사실 여기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현대건설을 추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러우 전쟁이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긴 시간 조정을 받은 종목 섹터가 건설주입니다. 제가 연봉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높은 것 같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여기 99년도까지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고 주가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올라가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전고점, 전저점을 다시 도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에 10만 원이던 현대건설 주가는 자그마치 20년 3월 1일 날 18,6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고요. 금호석유를 비롯해서 기존의 인프라 섹터 중에서 해운, 조선, 기타 섹터는 전부 다 전고점, 그러니까 07년 10월 1일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직전에 주가를 전부 돌파를 했고 이 자리를 돌파하지 않은 유일한 섹터가 건설입니다. 뭐 앞으로 건설이 뭐 끝났다라는 이슈가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시그널만 나왔지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와 19년의 이 자리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주식은 돌고 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설주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된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밀집이 됐다라는 거는 바닥이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것이죠. 결국 이처럼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서 정확한 타점에서 내가 사고 파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기준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 채널에서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보시는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매매가 더 이상 막막하지 않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자,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로봇 회사가 있지만 T-로보틱스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물류 로봇이에요. 최근에 현대제철에서 노사 분규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현대 측에서 폐쇄를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공장을 어디로 갔죠? 미국으로 갔어요. 자, 미국에서는 파이어가 아무 때나 가능해요. 국내는 어때요? 근로기준법이 엄청 까다롭죠. 그러니까 기업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뉴스 나왔는데 뭐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뭐 300명이 징계 및 감봉을 당했다고 해요. 뭐 두발뛰기, 세발뛰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알아보니까 두발뛰기는 뭐냐면 두 명이 공정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이 공정을 같이 하는 거죠. 세발뛰기는 뭐냐면 공정이 A 공정, B 공정, C 공정이 있잖아요. 그럼 한 명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얘네 둘이 쉬는 거예요. A, B가. 그럼 C가 1, 2, 3 공정을 전부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월급은 어떻게? 3명이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직원만 해당된 게 아니라 위에 관리 직원들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 그래서 대규모 징계가 일어났는데 울산 공장에서 더 이상 뭐 노사 관련해가지고 뭐 분규가 일어나거나 노조들이 움직이거나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현대제철 꼴 날 것 같다. 우리나라 노조가 되게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LG 제가 알기로는 구미인가? 아니 구미는 아니고 경기도권인데 냉장고 공정이 전부 로봇이에요. 로봇 공정이에요. 직원은 30명도 안 돼요. 근데 엄청 넓어요. 로봇들이 냉장고를 다 조립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정부가 추경한 자금이 대략 30조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소상공인 부채 탕감이랑 이제 25만 원 지원금 위주로 있지만 2차 추경하는 그 타이밍에서는 뭐라냐 기업들 중소기업들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T-로보틱스는 뭐예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주가가 부양할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정한 가격대에서 횡보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가격대를 계속 횡보하면서 본인들 수급 체크하는 거예요. 다른 기관이 혹시 진입하지 않았는지, 다른 외인 세력이 진입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일정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기술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메가 커피를 제가 자주 먹거든요. 가끔 이제 그 구독자님들이 커피 쿠폰 하나씩 보내주시는데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마음만 받고요. 근데 커피 쿠폰 이런 거 뭐 보내주시 마시고 그냥 좋아요하고 구독만 좀 눌러주세요. 네, 그것만 충분하고. 메가 커피를 갔는데 저 놀란 게 뭐였냐면 직원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오피스 단지예요. 막 줄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에스프레소 원액 있잖아요. 이거를 로봇가 뽑아요. 그래서 여기 계속 에스프레소 원액이 있으면 그걸 그냥 이렇게 붓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로봇이 지원됐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어요? 다 매장에서 이렇게 접수받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최저시급 올라가면서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갖자 뭘 전부 설치했어요? 키오스크를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각 매장 테이블별로 주문을 받던 게 지금은 매 테이블마다 뭐가 있어요? 키오스크가 다 있죠. 그래서 거기서 결제까지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나라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자동화로. 그래서 지금 이 로봇 관련된 것들이 기술이 집약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뭐 우스갯소리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 그 국회의사당이 돔 안에 태권브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태권브이. 태권브이를 모르시는 세대도 있을 텐데 이게 태권브이가 옛날에 만화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 그 미국하고 일부 국가 일본에서는 전투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요. 뭐 뛸 줄 알고 총도 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로봇개라고 해갖고 위에다가 총 무장시켜가지고 순찰 돌리는 개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인구 고령화 저출산에 의해서 군인들이 없어지니까 군대 갈 인력이 없어서 이제 여자 징병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주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로봇 기술이요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되게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이 로봇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하고 특히 일본이 장점을 보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로봇이 결국 세상을 파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터미네이터 영화를 많이 봐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은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력 인프라밖에 없는데 인구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면서 결국 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로봇밖에 없다 해서 로봇의 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로봇 관련된 회사 인수하고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하고 전기차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반도체하고 전기차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반도체하고 저는 로봇이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로봇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실제 기업들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쓰다 보면 사람은 24시간 일을 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는 어때요? 기복이 있어요. 그리고 노조가 있죠. 그리고 현재 법령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들, 저도 예전에 사업을 했었지만 직원 한 명 채용하고 정리해고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 지출되는 부분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세금 내고 뭐하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기업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 적극 통감하실 거예요. 힘든 세상이에요. 요새 그 기업가들도 정말 기업 운영하기 힘든 세상이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서 한번 강력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왜냐, 22일 날 뭐가 있어요? 로봇택시, 무인택시, 테슬라 시범 운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슈가 주말에 껴 있으니까 주말엔 주가를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후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고,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정고점 16,000원 일단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고요. 단기적으로 16,000원 정도 보고 있고, 여기에서 추가 상승하면은 22,000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책 수혜주로서 모멘텀이 받쳐줬을 때 얘기인데, 그 부분은 뭐 어찌됐든 매매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진 않잖아요.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여기서 한 25% 정도 또 하락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까지 도달하고 다시 2차 목표가에서 매수해서 2차 목표가까지 매매를 하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알림 신청이 되면서 기존 구독자님들 문자 넣어드릴 때 같이 넣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나의 사랑, 응원은 나의 힘, 상은 나의 별, 그리고 넌 나의 영감. 난 누구